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적중 예상 문제 5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 함께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현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우선 별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서 멀어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짧아지고, 그쵸?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현상을, 그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였고요. 도플러 현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관측자, 그쵸?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현상이고요. 거기 보기 보시면 이제 허블 법칙, 뉴턴 법칙, 케플러 법칙이 나와 있는데 뉴턴 법칙과 케플러 법칙 총 3가지 법칙이 있었던 거 지난 시간에 같이 정리했었고요. 이번에는 허블 법칙만 하나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블 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은하의 후퇴 속도가, 그렇죠?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현상이, 그렇죠? 허블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허블 법칙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번에 도플러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 4번 문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선 3번은 제외하고 2번, 4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개념 정리 문제였고요. 2번, 4번 문제 보시면 우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별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흡수선의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2번, 4번 문제는 별빛의 도플러 현상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말이에요. 파장이 길어져서 흡수선 쪽으로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그쵸? 적색 편의 현상이었죠. 적색 편의 현상. 그러면 반대되는 과정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파장이 짧은 쪽으로도 어떻게 된다? 이동할 수 있겠죠. 그쵸?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런 현상을 청색편이라고 했었죠. 청색편의 현상.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쵸?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인 적색 편의 현상을 묻는 문제였고요. 4번 문제에서는 반대로, 그쵸? 파장이 짧아져서 어떻게 돼요? 흡수선의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인 청색 편의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도플러 현상 개념을 아시고 2번, 4번에 해당되는, 그쵸? 개념을 좀 아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3가지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 문제 보시면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거는 뭔가요?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별이 가지는 원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별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쵸? 방금 전에 배웠던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은 공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팽창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에서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인 청색 편의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5회분에 해당되는 1번, 2번, 4번에 해당되는 문제, 그쵸? 도플러 효과 꼭 정리해 주시고 3번은 스펙트럼 관련 문제였습니다. 역시 5번 문제 보시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보기 지문 보시면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파장도 역시 길어지게 되는 게 도플러 효과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보시면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 어떻게 돼요?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작은 소리, 그쵸? 그래서 낮은 소리로 들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가까워질 때는 조금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높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장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 보시면 별빛이 관측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별빛의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별빛이 관측자에게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무슨 색으로 치우친다? 파란색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치우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후에 3분 후부터,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예요? 빅뱅 이후에 빅뱅 3분 후에 해당되는, 그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그쵸? 중성자의 개수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몇 대 몇이었어요? 그쵸? 7대 1이었죠. 7대 1.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중성자 개수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허블 법칙과 우주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블 법칙, 그쵸? 요거 좀 중요하니까요.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었죠. 그쵸? 정리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몇이에요? 137억 년.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은하를 측정하여도 줄 좀 서주세요. 허블 상수의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허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허블 상수와 우주의 나이는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와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와 허블 상수는 반비례하는 관계죠. 반비례라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허블 시간은 우주가 등속 팽창하였다고 가정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 맞죠? 팽창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는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그리고 허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와 허블 상수 값은 반비례한다. 이 성질까지 좀 잘 봐주세요. 이 질문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천체의 규모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잘
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거기 보시면 우주 거대 구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 거대 구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쵸? 거품 구조라고도 할 수 있죠. 거품 구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하구는 뭐예요? 그쵸? 수십여 개의 무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이죠. 은하구는 수십여 개의 무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은하단이 나와 있죠. 은하단은 얘는 100여 개 이상의, 그쵸? 은하 무리가 모여져서 만든 단이죠. 그쵸? 은하단. 그래서 100여 개 이상의 은하 무리가 만들어진 거죠. 은하 무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은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단어 좀 잘 봐주세요.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된 집단이에요. 뭐예요? 은하단과 또 뭐가 결합된 거예요? 은하군이 모여진 무리가 되겠죠. 은하군이 모여진, 그쵸? 무리가 무엇이다? 초은하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봤고요. 우리 문제는 천체의 규모가 가장 작은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여기서 무슨 무리예요? 그쵸? 은하군이 되겠죠. 은하군이 결론적으로 은하군이 가장 작고, 은하군이 모여서 또 뭘 만드는 거예요? 은하단을 만드는 거죠. 그쵸? 은하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은하단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초은하단을 만드는 거죠. 초은하단. 그 다음에 이 초은하단이 모여서, 그쵸? 뭘 만드는 거예요? 우주 거대 구조. 그쵸?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거대 구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뭐가 있어요? 거품 구조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작은 거는 은하군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답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우주의 별과 은하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별과 은하에 분포하는 무슨 비율이에요? 수소와 헬륨 질량비죠. 헬륨 질량비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답 알고 계실 텐데요. 그쵸? 3대 1이었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3대 1이었다라고 이건 좀 하나 암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비율이 몇 개씩 나올 거예요. 중성자 개수비는 7대 1이었고, 여기 이제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이런 거는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못 외우시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외워주시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무리가 조금 더 커져 나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기지문 원자핵과 전자, 쿼크와 경입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와 원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힌트는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는 단어가 가장 큰 힌트였어요. 기본 입자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뭐예요? 쿼크와 경입자가 뭐예요? 기본 입자가 되겠죠. 이 경입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도 하나요? 렙톤이라고도 하죠. 렙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크와 경입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그쵸?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되겠죠?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요거 좀 잘 줄 좀 쳐주시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문제와는 약간 다른데요. 요거까지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생성 순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가장 무거운 원소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지만요. 원래 기본 되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순서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처음에는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주계열성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 또 어떻게 변하나요? 그렇죠? 초거성으로 변하고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신성으로 변하고요. 이 초신성인 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중성자별로 변하는 거죠. 중성자별. 그래서 다른 걸로 보자면 무엇으로 변한다? 블랙홀까지 변하는 거죠. 블랙홀. 그래서 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일 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과정, 특히 원시별과 주계열성까지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과정이지만 이 초거성, 초신성, 그 다음에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까지 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문제가 큰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어떤 거에 되겠어요? 그쵸? 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 원소에 해당되는 문제보다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이거 순서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빅뱅 이후에 나타나는 우주의 진화 단계입니다. 요거 좀 별표 쳐주세요. 요런 거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화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순서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과정이 일어나나요? 그쵸? 기본 입자.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쿼크와 경입자가 생성이 되죠. 그쵸? 그래서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죠.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그쵸? 두 번째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중심 부분에 원자 핵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세 번째는 원자 핵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네 번째는 정확하게, 그쵸? 원자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원자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진화 단계에서는 우선 기본 입자인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생성 순서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중심 부분에 원자 핵이 형성되고 전체 테두리인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별과 은하가 형성된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 해당되는 순서에 기호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은하 모양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거 은하 모양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별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은하 핵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와 있는 모양으로 형성된 은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팔이 뻗어나온 은하 모양은 2번 정상 나선 은하가 맞는데요. 나머지 타원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원 은하가 나왔는데요. 타원 은하는 모양이 어때요? 그쵸? 이름대로 타원 모양의 은하예요. 그래서 얘는 나선팔, 바깥 부분에 테두리가 없는, 그쵸? 나선팔이 없이 어때요? 타원 모양의, 그쵸? 은하가 타원
나선 은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노란 걸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막대 나선 은하인데요.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심부가 막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중심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대, 그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막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불규칙 은하가 나와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불규칙 은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이름 그대로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쵸? 일정한 모양이 없는 은하. 이게 뭐예요? 불규칙 은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는 막대 나선 은하, 요거 그림 그쵸?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정답이었던 부분인 정상 나선 은하가 좀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 두 개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에서는 역시 이제 빅뱅 우주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방출된 빛으로부터 이 부분 줄 좀 쳐주세요. 우주가 투명해지게 될 때까지 온도, 그쵸? 우주가 투명해지는 때의 온도죠. 투명해지는 때의 온도. 그래서 온도가 얼마인가라고 봤더니 이때 투명해질 때의 온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얼마예요? 온도가 3000 켈빈이 될 때, 그쵸? 투명해질 때의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좀 중요하고요.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별의 개수가 적고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른색을 띠는 성단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성단은 산계 성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산계 성단은 별의 개수는 적고 어떻게 돼요?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 색깔은 뭐예요? 푸른색을 띈다는 게 특징이에요. 푸른색을 띠는 성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산계 성단과 반대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상성단. 그래서 구상성단은 별의 개수가 많죠. 그렇죠? 별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많아요. 그렇죠?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많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늙은 별.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깔 띠나요? 그렇죠?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답은 산계 성단이 정답이었는데요. 구상 성단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별의 개수가 적고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계 성단과 구상 성단 반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에서는 우선 보기 좀 보시면 빅뱅 약, 그쵸?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빛을 뭐라고 하나요? 그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정의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죠.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져 있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래서 거기 16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관측한 사람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모, 호일, 아인슈타인, 펜지어스와 윌슨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4번.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고요. 얘네들이 또 뭘 발견했어요? 마이크로 파도 같이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 파도 발견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깊숙이 내용이 이렇게 심화되는 문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요. 우주 배경 복사하면 관측한 사람, 펜저스와 윌슨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서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해서 골랐는데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실 때, 그쵸? 그때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타, 그쵸? 정답을 오답 내지 않으려면은 잘못된 부분, 옳은 부분, 이쪽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서 정답 확인해 주시는 것도 오답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어때요? 일정하지가 않고 길어지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떻게 돼요? 파장은 길어지는 거죠. 파장은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2.7켈빈인 복사파로 관측이 되죠. 그래서 2.7켈빈의 복사파로 관측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빅뱅 우주론을 어떻게 된다?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는 복사파의 세기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정의와 관측한 사람,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는 이제 공유 결합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공유 결합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쵸? 원자들이, 그쵸?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슨 결합을 할 때? 화학적인 결합을 할 때, 그쵸? 화학 결합을 할 때 얘네가 어떻게 돼요? 원자가 서로 어떻게 된다?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결합. 이게 뭐예요? 공유 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좀 중요합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화학 파트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니까요. 좀 잘 봐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공유 결합 중에서 이중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에 그쵸? 단일 결합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일 결합이라는 거는 하나만 결합하는 거죠. 그쵸? 단일 결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나요? 그쵸?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수소와 메테인과 또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가 단일 결합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결합이 있나요? 우리 문제에서 보셨듯이 그쵸? 이중 결합이 있죠? 이중 결합. 그래서 이중 결합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그쵸? 이중 결합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결합 있나요? 삼중결합 있었죠. 삼중결합. 그래서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나요? 그쵸? 질소가 있었죠. 그쵸? 질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이중결합인 거, 그쵸? 산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유결합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화학결합할 때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 이게 공유결합이다. 그리고 단일결합인 거, 2중, 3중일 때.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이, 그리고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결합세기가 조금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1, 2, 3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기는 그쵸? 3중 결합일 때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결합 세기가.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성운에 밀집된 물질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온도가 몇 정도에 이르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별이 된다. 그쵸? 별이 되는 과정. 그쵸? 나와 있는데요. 이때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4번. 그쵸? 1000만 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 온도, 그쵸? 시작 온도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켈빈이 되는 거죠? 1000만 켈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에서는 이제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이제 보기 보시면 수소핵융합 에너지, 탄소핵융합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그쵸?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4개의 수소 원자핵과 또 무엇이 결합한 거예요? 그쵸? 1개의 헬륨 원자핵이 결합한 게 무엇이었어요? 수소 핵융합 에너지였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 그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나요? 그쵸?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정의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을 때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두 가지, 그쵸? 4개의 수소 원자핵과 그리고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거는 무슨 원리를 따라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시면 별이 탄생되기 전까지 전 단계로, 그쵸? 여기가 가장 큰 힌트죠. 그래서 별이 탄생될 때와 같이 빛을 내는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중력 수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를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쵸? 원시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원시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는 별이 탄생되기 전까지 단계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는 거죠.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원시별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에서는 공유결합의 세기가 강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쵸? 공유결합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18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유결합의 세기는 단일 결합일 때보다, 그쵸? 단일 결합일 때보다 어떤 게 더 센가요? 그쵸? 이중 결합일 때 조금 더 세죠? 이중 결합일 때. 이중 결합일 때 어때요? 조금 더 세죠? 그러면 이중 결합 때보다는 어떨 때 조금 더 센가요? 그쵸? 삼중 결합일 때 좀 더 세죠? 이중 결합 때보다는 삼중 결합일 때 조금 더 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중결합일 때 조금 더 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기 질문 보시면 이산화탄소라고 나와있죠? 정리해볼게요. 이산화탄소. 얘는 무슨 결합인가요? 그쵸?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그 다음에 암모니아 나왔습니다. 암모니아, 메테인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단일 결합이죠. 암모니아와 메테인은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죠. 단일 결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 나왔나요? 일산화탄소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이제 일산화탄소랑 또 뭐 있어요? 질소 있죠? 이 질소는 무슨 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죠. 그쵸? 삼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합의 세기가 가장 큰 건 일산화탄소, 질소 있는 삼중결합.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3번 문제인데요. 23번은 이제 별이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별의 크기, 온도, 질량,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별의 진화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그쵸? 질량이 어떻게 돼요? 더 큰 별, 태양보다 더 큰 별, 두 가지 별이 나눠져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정답은 간단히 별의 질량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것은 질량이 어떻게 돼요? 같은 것과 조금 더 무거운 것일 때 어떻게 진화 과정이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비슷할 때, 그쵸? 비슷하다.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때는 처음에 무슨 별로 시작을 하나요? 그쵸? 원시별로 시작을 하죠. 원시별로 시작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 주계열성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변하나요? 적색 거성으로 변하죠. 적색 거성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해요? 얘가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죠. 행성상 성운.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변한다? 백색 외성. 마지막에는 백색 외성까지 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질량이 더 큰 별, 그쵸? 질량이 비슷한 거죠, 얘는. 그리고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별일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원시별과 주계열성까지는 동일한 과정이에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원시별과 어떻게 된다? 주계열성까지는 동일한 과정이죠. 주계열성까지는 동일한 과정인데 그 다음부터 약간 달라지게 되죠. 그쵸? 어떻게 돼요? 초거성, 그쵸? 초거성, 그 다음에 초신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나눠지게 되죠. 블랙홀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 진화 과정일 때 질량이 비슷한 별, 질량이 조금 더 높은 별일 때 두 가지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 원시별 주계열성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일 땐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그쵸?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는 이제 화학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쵸?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를 반응 속도라고 하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물질들 사이에 반응이 어떻게 된다? 일어나는 빠르기죠.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를 반응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반응 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일정한 시간 분에, 그쵸? 일정 시간 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반응 물질의 농도 변화와, 그쵸? 물질의 농도 변화. 그쵸? 혹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 분에
반응이 되면 또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그쵸?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생성 물질의 농도 변화. 이게 뭐예요? 반응 속도에 해당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반응 속도 구하는 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반응 속도 하면 물질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이 빠르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쵸? 우리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별표를 드릴게요. 그리고 23번도 별표 드릴게요. 요거 좀 잘 봐주시고. 24번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꼭 알고 계세요. 농도,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촉매, 온도가 있었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촉매, 온도가 있다. 요거는 꼭 정리를 해주세요. 요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에다 적어볼게요. 25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반지름과 질량이 작고 평균 밀도가 크며 자전 주기가 긴 행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 보시면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나와 있는데요. 정답이 몇 번이 되나요? 그쵸? 수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한 물리적 비교였어요. 목성형 행성.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쵸? 수, 금, 지, 화 있었죠? 수, 금, 지, 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있었고 목성형에는 목, 토, 천, 해가 있었죠. 그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씩 행성이 나눠지게 되는데 얘는 지구형 행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과 질량이 작죠. 그쵸? 반지름과 질량은 작은 대신 밀도, 그쵸? 속은 더 꽉 차게 알찬 거죠. 그쵸? 그래서 밀도는 대신 크죠. 밀도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전 주기가 길었죠. 그쵸? 자전 주기는 길어요. 그러면 반대로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반대되는 의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과 질량이 큰 행성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목성이 가장 큰 행성이었죠. 그리고 대신 어때요? 크긴 하지만 안에는 좀 빈 깡이죠. 그쵸? 그래서 밀도는 작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전 주기는 짧았다. 그쵸? 자전 주기는 짧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는 문제는 출제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제가 별을 2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5회분에 해당되는 문제 총 25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조금 심화적으로 드렸던 부분은 혹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출제되고 있던 유형에서는 제가 이제 별표를 드린 부분은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